네, 위엠포스지 여러분 어제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3프로 핫딜 새로운 제품입니다. 저도 같은 경우에도 좀 잠 잘 못 자고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위부터 이렇게 딱 아픈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현대인들은 위 건강 엄청들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몸에 좋은 채소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공복에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당류가 0g인데 왜 달지? 왜?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거 약간 그 황도, 백도 그 캔 있죠. 그거 먹는 맛입니다. 여러분의 위건강 위엠포스지로 꼭 챙기시고요. 영상 하단에 링크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먹방도 괜찮죠? 예. 월무부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제가 한 포 드렸으니까 오늘 커피 아침에 바로 드시면 네, 위에 요거 사실 한번, 좀 안 네, 좋잖아요. 요거 알겠습니다. 끝나고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문장이 꽤 길었어요. 그거 하기 전에 네, 제가 네. 좀 전에 그 밤새 일어난 뉴스를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저는 온라인을 네, 네. 보다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머스크가 이제 공동 수장으로 임명된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Department of Government Affairs를 그 X에 냈는데 채용 공고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원자가 뭐 이미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 지원자 중에 상위 1%만 뽑겠다. 그런데 조건이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거기 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왜 그래서 그 80시간 이상.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뱅킹 변호사 그다음에 뭐 이 코딩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같이 전문직이 일을 좀 세게 하면 주 80시간, 100시간이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일한다 그러면 하루에 13시간 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미국은 보통 점심시간도 일하거든요. 네. 샌드위치 먹으면서. 그러면 8시에 출근해서 9시에까지, 저녁 9시까지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완전히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하니까 공무원들도 자세를 바꿔라. 이제 그런 아마 시그널을 하는 것 같아요. 머스크는 되게 항상 목표를 엄청 높게 세우고 네. 절대 불가능한 것은 없다. 약간 정주영 회장님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포기는 물론 없다. 뭐 일을 그렇게 열심히 다 같이 해야 성과가 빨리 나오고 좋게 나오고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누가 지원을 할까요? 근데 지원자 많을 것 많아요?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 돈을 많이 머스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그래서 실제 뭐 테슬라도 15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신입으로 들어가면 멀리서 볼 수는 있지만 실제 같이 일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네. 하여간 그래서 지금 최근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주도 주가가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갱신했잖아요. 그게 뭔가 이 민간의 천재 기업가 2명이 네.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를 같이 맡는 다른 분도 엄청나게 일도 빡세게 하고 되게 검증이 된 진짜 천재 기업가인데 두 사람이 뭔가 큰 일을 내지 않겠냐 이제 그런 기대감이 되게 있고 네. 미국은 미국대로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일본도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약간 좀 긴데 We are committed to an objective review of all alternatives before us. 네. 뭐냐 하면 아침 제가 아침에 세븐일레븐 가서 이 커피를 지금 이거 바로 사왔는데 앞에, 네. 세븐일레븐 얘기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지금 뭐 그냥 직역을 바로 하면 여러분도 바로 되시죠? 직독직해 되시죠?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게 뭔가 대안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게 뭐 세븐일레븐의 어떤 변화가 있나요?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븐일레븐이 네. 뭐 진짜 일본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밥도 먹고 진짜 모든 것을 거기서 사는 일본 진짜 편의점. 너무 네. 중요한 존재인데 투시커트라는 캐나다 회사가 지금 인수한다는 오퍼를 냈고 8월부터 지금 가격을 냈고 한번 매수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여기에 창업자 패밀리가 이토라는 패밀리가 지분이 한 10% 정도 있는데 우리 나머지 90%를 다 사서 그냥 높은 가격에 사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어. 그래서 이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사회는 우리 두산의 경우도 보고 고려안에도 보고 거의 식물 이사회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는 지금 자본시장이 거버넌스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네. 이사회는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주주 입장에서 주주의 가장 베스트 가격을 얻어다 주는 게 그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캐나다 회사가 낸 매수 가격과 아마 이 패밀리 창업자 패밀리 2세가 지금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을 주도하는데 가격이 한 20%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옵션 중에 주주들한테 일반 주주한테 가장 좋은 초이스가 뭐냐. 그리고 아마 이사회가 그런 것도 할 거예요. 더 다른 좋은 그 매수 세력은 없냐 이제 그런 것도 인베스트먼트 뱅킹 시켜서 알아볼 거고 그래서 그 실제 일본은 정부도 이러한 자본시장이 돌아가게 법제도를 작년에 M&A 관련된 거를 개선을 했고 이사회가 이런 걸 제대로 심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는 완전히 극명하게 우리 시장이 좀 다른 길을 가는데 이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미국은 미국대로 이 정부가 이제 좀 더 민간 그 입김이 들어가서 변화할 것이고 일본은 네. 자본시장에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코스피만 되게 좀 최근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이런 것을 다 반영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국내 증시가 정말 다른 선진 시장 대비 뒤처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쫓아가고 변화나 이런 것들이 그냥 천천히가 아니고 정말 변화가 그렇죠. 번역 수준으로 좀 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늘 뭐 듭니다. 국민 투자가들이 네. 주주들이 고통을 느끼니까요, 되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또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글로벌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 꽤 많아서 요거를 저희가 어떻게 요약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네, 바로 본론으로. 그래서 이제 매크로 얘기 3개 네. 다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 얘기 인데 이제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그림은 그 미국이 이 주식 문화, 에코티 컬처가 되게 확산이 돼 있고 개인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401k를 투자해서 은퇴할 때 뭐 수억 원을 나의 은퇴 자금으로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이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못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미국 가계의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과 채권과 현금의 비중, 예금의 비중이에요. 보면 주식 비중이 꾸준히 다시 올라가서 50%.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계가 총 자산이 한 8억인데 네. 그 중에서 금융 자산이 한 6억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령 예를 들면 6억 중에 반인 3억이 주식을 직간접으로 들고 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고 네. 되게 401k를 통해서 꾸준히 미국 주식을 미국 개인들이 사서 이제 장기 자금의 소스가 되는 거죠, 되게. 근데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도 일시적으로 S&P 500 기준으로 6천을 돌파했다가 네. 다시 좀 밀리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기도 좋고 기업 이익 전망도 좋고 트럼프 집권으로 이게 이익 전망이 더 상향 조정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약간 낙관론.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천천히 뭔가 확인을 하고 상향 조정, 하향 조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먼저 움직이죠. 근데 여기 보면 로버트 칠러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예일대 교수의 그 장기 차트인데 cyclically adjusted PER 그러니까 이제 경기 관련된 사이클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뭐 인플레이션까지 그 차감을 한 아주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밸류에이션을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2001년인데 네. 그때가 이제 아들 부시 그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가 2001년에 집권했는데 그 당시에 그 퍼가 cyclically adjusted 기준으로는 39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수년간 미국 시장은 퍼가 내려오는 장기 하락 국면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그때랑은 상황이 틀려요. 그때는 이익 하향 조정이 될 때고 지금은 이익 상향 조정이 될 거고 네. 미국의
미국 기업의 그 강함이 그 더 지금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상황은 틀리지만 밸류에이션은 그때랑 비슷하게 높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간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가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의 가장 큰 힘은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1년 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22배인데, 실제 기업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컨센서스보다 10%가 높으면 22배가 아니고 20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분모가 더 커지는 거죠. 10%가 네, 상향 조정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퍼는 상당히 주관적인 지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다른 또 지표는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쇼트가 제일 많이 된 종목을 중심으로 바스켓을 만들어요. 근데 실제 이거는 주로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쳤으니까 월가의 대표 선수들이 좀 안 좋게 보는 회사들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들 종목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시장보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버블인가? 너무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종목 기업들이 주가가 어떻게 더 많이 오르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그 뱅가드에선가 게임스탑에 대한 주식을 샀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시그널인가 그런가요? 예,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최근 시장은 이게 우리가 그동안의 시장을 봐왔던 그 기준으로 보면은 또 이거 왜 이러는 거지 하는 의문점이 좀 많이 드는 그러니까 이게 것 리스크온이 같아요. 너무 갑자기 네. 강해지면 퀄리티 부실한 기업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국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렇죠. 이제 가장 펀디멘탈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년 이익 추정치.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롤링 기준으로 12개월을 놓고 지금 펄을 놓고 보면 지수가 지금 이제 5,970 오늘은 5,950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년 예상치 EPS가 269달러니까 요것을 나눠보면 이제 22배가 되는데 요것이 이제 과거 3년을 놓고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요거보다 높았던 게 2021년 주가 이제 큰 조정 받기 전에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고 밸류에이션이 요 정도까지도 올라왔어요. 저는 요 정도까지 얘기했었는데 요즘 여기까지 올라왔어. 하지만 기업이익이 생각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는 조정이 있다면 아주 미약한 조정이고 투자가들은 그냥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IT 빅테크 쪽에 있어서의 밸류는 이 상승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이제 그 계량 분석을 하는 분들이 지난 25년 막대 그래프에 이제 노란 거는 뭐냐면 지난 25년 동안의 그 업종 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짙은 파란색은 현재 퍼인데 IT 업종이 현재 퍼도 제일 높고 30배고 지난 25년 동안 평균은 20배예요. 그러니까 네. 20배인 게 지금 30배가 돼서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간 건데 가장 시장의 퍼가 지금 올라온 것을 견인한 거죠, IT가.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거에 보면 독주를 보면 어느 정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ROE가 지난 10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에 지금 20%가 네. 넘거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AI에 미국 기업이 거의 뭐 동무대이니까 이런 프리미엄은 좀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자료 이어서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 자료인데 그 왼쪽 그림은 price to sales 그러니까 주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 오른쪽은 주가를 순자산 가치 장부가로 price to book이라고 그러죠. PBR. 그래서 퍼 기준으로도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PSR이나 PBR 기준으로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약간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근본적인 미국의 이 그 엄청난 경쟁력, 이게 사상 최고치 돌파인지 이런 걸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걸 무조건 버블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좀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제가 네. 이제 우리
그 3프로 구독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숫자를 이제 보여드리면 네. 지금은 22배 퍼 기준으로 지난 5년 평균은 20배. 10년 평균은 18배, 그 다음에 20년 평균은 16배. 그러니까 이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고, 그것은 미국 기업의 수익성, 뛰어난 수익성, 독점적인 IT 장악력,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지금 겁내하는 상황, 2000년 인터넷 그 닷컴 버블 때는, 피크일 때는 퍼가 2000년 3월에는 24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랑 단순 비교도 쉽지는 않은 게 그 당시에는 이익 버블이어서 실제 사상 누각인 잘못된 이익 전망에 이제 이것이 됐었던 거고 2021년 말에 주가가 2022년 되게 주가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2021년 말 때는 그 다음에 이익이 급락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 기업의 이익이 되게 탄탄하고 오히려 더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순히 퍼가 높다고 그래서 버블이라고 속단하는 건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신중하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그러니까 퍼가 너무 높다는 것은 이제 부담이 되고 그렇죠. 주가가 여기서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이거 만약에 그 실적이 꺾이면은 너무 좀 두려움에 시장이 휩싸일 것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우려를 지금 한 2년 사이에도 계속했는데 꺾이지 않는 실적을 보면서 참 미국 기업들 대단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또 그러니까 하게 지금 합니다. 뭐 제가 오늘은 안 갖고 네. 왔지만 이제 3분기 실적도 분기 시작하기 전에는 한 3, 4% 이익 증가로 예상했다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제 네. 지금 한 5, 6%로 원래 한 7, 8%까지 상향 조정되기를 좀 기대했는데 네. 거기까지는 안 가도 한 5, 6% 정도 이익 증가가 되고 4분기는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니까 네. 제 생각에는 뭐 큰 이익 어닝스 리스크는 지금은 없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이 공동수장이었어요? 네, 코헤드입니다. 아, 그래요? 혼자 대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머스크가 또 다른 할 일들도 있으니까. 공동이에요? 그럼 같이 하는 이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비벡 라마스와미, 그러니까 이제 인도계 미국인인데 그 이분이 얼마 전까지는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트럼프랑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일론 마스크에 못지않는 엄청난 그 똑똑한 기업인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조각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엘리트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 장관 후보로 지금 지명된 사람들 보면 다 IB 출신의 아주 거의 IQ가 한 170, 80 정도 되는 사람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그렇고 지금 이게 비벡 라마스완이라는 사람은 하버드 학부 나오고 예일대 러스쿨 나오고 헤지펀드, 그러니까 대개 장관 지명자들의 공통적인 사항이 아이비를 나오고 뱅킹, 월가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실적,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고 네. 바이오텍을 이미 그 대학원 다닐 때에서 예일 법대 졸업할 때 1,500만 불 개인 재산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200억 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 후보.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그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Government Efficiency Department의 공동 헤드로 임명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그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 게 실제 그 금융시장을 잘 알죠. 그러면 그걸 플레이할 줄 아는데 이게 이제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진 거에 대한 우려가 이벤트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채권 시장이 진짜 요동을 한번 치면 재정 적자가 너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금융 시장이 되게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단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무장관 후보는 헤지펀드의 소로스의 CIO를 했던 진짜 매크로의 그 거시경제의 대가. 그러니까 월가랑 잘 소통할 수 있고 실무를 진짜 잘하는 선수들을 배치를 해서 이런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려는 그런 좀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기업 이익에 대한 리스크보다 최근에 금리는 올랐지만 이것은 뭐 안정적으로 오는 건데 그냥 금리가 되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 발행이 소화가 안 되고 이제 그런 이벤트 쇼크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뭔가 네. 삐걱이 되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3%도 많이 출연하는 하워드 마크스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걱정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 근데 하여간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일하려면 하루에 한 14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먹으면서 일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 여기 그의 업무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정부의 부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밖에서 위원회인데 실제 트럼프와 직접 같이 일을 하니까 엄청난 파워가 이제 실릴 것 같고 네. 실제 이제 2026년 7월 4일까지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1년 반.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초에 취임을 하면 1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임무를 완수를 하겠다. 네. 근데 일론 머스크의 행보나 테슬라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항상 뭐든지 기존에 있던 우리 관습, 제조 습관, 뭐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하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리고 불가능한 건 없다. 그래서 정부 지금 예산이 6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 GDP의 한 3배 좀 넘는데 이 지출을 그냥 현재 쓰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 공무원들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정부 지출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그만큼 자금이 민간 쪽에도 여유가 있을 걸 지금 기대해서 월가 전문가들도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코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선거 유세할 때 얘기한 거는 6조 7천억 정부 지출 중에 한 3분의 1, 2조 달러를 삭감을 하겠다. 부처를 막 없애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과격한 네. 이제 그런 거가 일어날 것 같고 미국의 저도 이번에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처음 안 게 네. 미국의 중앙정부 공무원, 연방정부라고 그러죠. Federal Government가 공무원이 3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주정부, 지방정부는 2천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로컬 스테이트 거버먼트는 거기 공무원들은 내버려 두고 연방 정부가 결국 민간 부분에 발목을 잡고 여기가 이제 비효율성이 많다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300만 명 고위직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타겟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처음에는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시장이 혼돈스러워하고 이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더 명확해지고 타겟이 있고 야 이거 실천력이 머스크가 워낙 뛰어나니까 화끈하게 한번 해서 비효율성 그다음에 낭비를 줄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네. 공동수장인지 오늘 또 처음 알게 됐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뭐라 그래요? 부처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회에서 어떻게 한국으로 치면 위원회죠. 예, 위원회에서 하게 될 일이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뭔가 쇄신을 만들게 되고 비용을 줄이게 되고 그게 미국의 경기를 또 받쳐주는 근간이 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미국의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씻어 그렇죠. 내려가죠. 그게 딱 이제 원하는 시나리오일 텐데 그대로 운영이 될지 왠지 공무원분들 막 중간에 파업하고 막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실제 일반 공무원들은 파업할 것 네, 같아요. 네, 고위직들은 오히려 전전긍긍할 것 같고. 그렇죠. 자, 이어서는 정부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지펀드 스콧 베센트라는 대표가 재무장관 후보설이 지금 있다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제미 다이먼드 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트럼프가 나는 고려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아, 본인도 그래요?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더 금융 실무를 더 다뤄본 스콧 베센트라고 여기 아주 좀 멋지게 지금 옷을 입은 분인데 1962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예일 학부를 나오고 우리도 친밀한 짐 로저스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었고 매크로 전문가예요. 그리고 소로스 펀드에서 임원을 했고 그다음에 한 5년 정도는 CIO를 할 정도로 전 세계 매크로 거시경제를 제일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20년 넘게 트럼프의 경제, 금융 관련된 자문을 했고 지금 가장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떠오르는데 이분이 뭐 인플레이션 감축관 같은데 되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책에는 좀 부정적일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은 그 매크로가 혹시 요동을 치고 흔들릴 때 시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시장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상당히 이런 그 선택들이, 그러니까 엘리트를 지향하는 트럼프, 그 다음에 민간의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는, 금융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 트럼프의 그런 일면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되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후보는 아니지만 네. 트럼프의 이너서클에 확실히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기업별 소식을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밤사이 리비안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 보조금 이슈 때문에. 근데 리비안이 지금 4분기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있나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제가 이제 여름에 미국에 갔었을 때 두 가지 모델이 완전히 눈에 띄었다. 1년 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게 하나가 이제 기아, 그 현대 브랜드라고 했고 다른 거가 이제 리비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캘리포니아 가면 리비안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는 완전히 독보적인 입장을 이제 굳혔는데 그 3분기 실적이 그냥 뭐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품 구하는데 일부 부품 그 조달이 조금 어려워서 원래는 이제 올해 한 5만 7천 대를 생산해서 인도한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4만 8천 대로 한 20%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하향 조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다가 그 3분기 실적도 그냥 무난했고 그 대신 4분기가 되면 여기 GP라는 게 gross profit, 매출 총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출에서 제조 원가를 제외한 판관비를 빼기 바로 전에 그 매출 총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플러스로 이제 드디어 돌아선다. 우리가 그 전망은 유지한다. 이제 그런 건데 하여간 뭐 익사이팅한 거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어제는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그 전날은 주가가 한 15% 올라서 12달러에 안착을 했었었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그 volkswagen이 요즘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퍼가 한 2배, 3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스와겐이 VW 모델도 있지만 아우디, 포르쉐 뭐 이런 모델을 다 갖고 있는데 네. 여기가 다른 독일 업체랑 마찬가지로 전기차 및 미래 자율주행으로 전환이 거의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장에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복스와겐이 리비안과 합작으로 그 조인벤처를 만들어서 그 조인벤처도 리비안의 그 소프트웨어 본부가 있는 팔로알토에 지금 만드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투자 금액이 50억 달러였는데 복스와겐이 추가로 8억 불을 더 내겠다. 한 1조 원을 더 내겠다. 그래서 이 리비안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왜냐하면 여기가 모델은 완전히 인정을 받았지만 1년에 한 3, 4조 원 이상 적자를 내니까 조금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면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저께는 주가가 급등을 했고 어제는 이제 보조금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보조금 이슈를 빼면은 그러면 앞으로는 좀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모델 한 7, 8만 달러가 넘는 데서는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네. 아까 우리 박 팀장이 그 트럼프한테는 이러한 보조금 삭감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는 게 결국 volkswagen하고 리비안은 결국 합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그 number of player가 시장에서 그 생산업체들의 그 수가 줄어드는, 왜냐하면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전환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 복스와겐이 8억 달러를 이 조인벤처에 추가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양산은 50대 50 기준으로 임원 구성이나 이사회 구성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복스와겐이 전기차나 소프트웨어 쪽에 자기네가 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거의 실패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네. 또한 리비안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독보적으로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물론 규모나 여러 가지 경력의 차이,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 리비안이 좀 우뚝 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리비안의 행보가 이 보조금 이슈를 제외하고도 계속해서 이러한 협업 가운데서 얼마나 더 성장을 하게 될지가 기대가 되는데
이 부분도 또 이어서 네, 그러니까 볼까요? 이게 이제 요 복스와겐 관련돼서 네. 마지막 뉴스인데 저는 그 복스와겐이 그 소프트웨어 자회사로 그 캐리어드라는 데를 뒀어요. 왜냐하면 되게 기계공학한 사람들 중심으로 된 전통 제조업체에 그 소프트웨어한 사람을 갖다 붙이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DNA가. 그래서 보통은 분사를 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캐리어드가 4년 사이에 15조 원 이상을 돈을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혀 성과가 지금 없거든요. 저는 이만큼 투자를 많이 한지 몰랐어요. 몇 조 원을 투자한 건 알았지만. 그래서 아마 복스와겐이 실제 리비안과 조인벤처를 추진하는 것은 네. 소프트웨어 전략을 우리는 실패했다. 그걸 인정하고 결국 우리는 실리콘밸리로 달려가서 리비안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 대신 자금을 대고 이름을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어서 리비안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에서 지금 허니웰의 지분을 매입을 했다고 이번 주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허니웰이 어떤 기업이에요? 하니엘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지주사. 사업 부분이 뭐 몇십 개가 되는데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도 옛날에 있고. 그 미국 같은데 호텔 가면 이렇게 온도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하니웰입니다. 그것도 그런 거 기억나세요? 하니웰이라 그러고 네. 지금은 이제 항공 부품. 그러니까 큰 사업부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 항공 부품하고 자동화, 오토메이션인데 요즘 엘리엇이 바쁩니다. 여기저기 지분 투자해서 그 이사회 이제 네. 압력 관여하느라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지분 취득했었고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지분도 취득해서 사우스웨스트는 사회이사를 엘리엇이 최근에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데 하니웰이 괜찮게 경영이 되지만 약간 우리나라의 재벌같이 너무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포커스가 잘 안 되고 주주 투자가 입장에서는 심플한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게 투명성이나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당신 회사들 분할을 크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인적 분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A랑 B로 분할이 되면 두 개 회사 주식을 다 받는 거거든요. 네. 한국처럼 좀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주주 입장에서는 투명해지고 내가 두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익스포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50억 달러 지분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가총액이 1,500억 달러니까 네. 한 3, 4% 지분을 취득을 했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우리는 행동주의자건 어느 투자가가 이제 지분을 사서 우리 지분 취득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걸 개선하세요. 그러면 일단 저항이잖아요. 근데 허니웰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딱 첫 마디 한 게 우리는 우리 주주들의 그 주주라는 건 엘리엇이야. 엘리엇의 뜻과 주장 그다음에 관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그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이해해서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영진과 이사회의 네. 올바른 자세예요. 그렇죠. 한국처럼 이렇게 무조건 반하는 게 반대를 아니라 하고 그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네. 그러는 것보다 그래서 실제 G도 이제 브레이크업을 하면서 밸류가 더 많아졌고 최근에 보면 3M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전통적인 지주회사 모델이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이제 분할을 해서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을 다 원래 그 지주회사 들고 있던 주주한테 돈을 주식을 줘서 전혀 손해는 없고 나머지 분할된 회사들의 이제 주가 가치, 기업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윈윈이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3월이 되니까 행동주의자분들도 이제 몸을 요즘 기지개를 풀고 펴고 있는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그 세븐일레븐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무엇을 가장 배워야 할지. 그러니까 일본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했지만 진정성을 갖고 정부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네. 기업들도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닛산 자동차 닛산이 요즘 어려운데 FC모라는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취득해서 닛산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네. 이제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거죠, 되게. 그래서 그 세븐일레븐은
일본 사람 보통 사람들은 거의 여기 이거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우리가 약간 쿠팡에 중독되다시피 저희도 근데 여행 가면은 일본 편의점을 그렇게 쇼핑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오뎅도 먹고 네. 뭐 살 거 다 사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편의점보다 더 뭐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 친밀한 기업인데 여기 이제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그 퍼예요. 세븐앤아이가 세븐일레븐을 갖고 있는 지주사인데 여기 퍼가 한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 전반적인 것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낮고 이것과 유사한 다른 전 세계의 그 컨슈머 회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쿠시타트라는 그 서클 K라고 이제 있죠. 국내는 없지만 미국 가면 많은데 이제 그 편의점 체인을 갖고 있는 캐나다 그 리테일러 그 소비 그 유통업체가 세븐일레븐을 인수하겠다고 공개 매수를 8월에 오퍼를 냈고 너무 싸게 냈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이것은 우리 회사를 너무 저평가한다. 그러니까 벌써 그것부터 틀린 거지. 이사회가 우리는 그냥 얘기 안 하겠다가 아니라 네. 그 실제 이제 이렇게 변한 게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 정부가 M&A의 공개 매수 제한이 있으면 상장사의 이사회는 그것을 숨기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오퍼가 주주를 위해서 최선의 오퍼인지 그걸 고민하고 검토를 해라. 이제 그런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가 좀 더 너무 저평가된 거에서 값을 일단 올리시오. 그래서 한번 값을 올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재밌는 게 이토라는 패밀리가 그 세븐앤아이를 창업을 했었는데 지금 2세가 이 회사 세븐일레븐의 그 부사장급 그러니까 넘버 2예요. 네. 근데 본인이 한 패밀리가 1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다른 투자가 돈도 받고 은행들한테 대출을 받아서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을 해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가격을 더 쳐주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팔고 엑시트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주주의 지분을 다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캐나다 그 쿠시타트한테는 가격을 더 올리든지 네. 아니면 물러나든지 그쵸. 그리고 뭐 일본 같은 데서 이런 그 창업 패밀리가 이런 공식적인 오퍼를 냈다는 거는 그냥 그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잘 작동이 된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부러운 게 그래서 이제 이사회 산하 세븐앤아이 이사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특별위원회는 모두 독립이사로 이제 구성이 돼서 쿠시타트 오퍼건 창업자 패밀리의 오퍼건 그러니까 창업자 패밀리는 관여를 못합니다.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오퍼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심각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근데 우리 보면 두산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이사회가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우리 사회이사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일본 우리 자본시장 일본한테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되게. 금융 선진국에 우리가 또 배워야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게 또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